반갑습니다. AI 마케팅 스쿨의 임헌수입니다. 제가 지난 3번의 영상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챗 GPT의 어떤 발전사와 또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중에서도 제가 15가지의 어떤 핵심 기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챗 GPT, 이 모델의 변천사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꿀팁 몇 개 드렸으니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였죠? 2023년, 그리고 2024년, 그리고 2025년 4월까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거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국내에서 저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많지가 않죠. 물론 흘러 지나왔습니다만 저처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흘러왔는지. 자, 그럼 제가 2년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10가지 기능이 나왔다고 했고, 오늘은 이 챗 GPT, LLM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AI가 도와줘서 글쓰기가 편해졌다. 그런 내용인데, 이게 단순히 챗 GPT가 아니죠? 그 전에 엄청나게 변화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GPT 3.5로 시작해서 GPT 4, 그 다음에 터보, 4.5 이런 식으로 발전했는데 그 내용을 훑어보면서 중요한 개념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3.5는 제끼자. 자, 그러면 GPT-4는 2023년 3월 14일 날 나왔고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4.5가 나왔죠. 중요하다겠습니다. GPT-4.5 2024년 5월 13일. 여기서 하나만 기억한다면 요 5월 13일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PT-4.5의 미니 한 달 뒤에 나왔고, 그리고 GPT-4.5의 위드 캔버스. 캔버스라는 기능이 나온 건데 위드 캔버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요 위드 캔버스에서 위드가 떨어지고 캔버스로 독립돼서 나왔고, 요게 2024년 12월 9일. 그래서 이 캔버스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캔버스가 어디 붙었는지 모른다. 실질적으로는 여기 오늘 모델을 설명하는 겁니다만 검색, 심층 리서치, 그리기, 그 옆에 점 3개를 누르면 여기에 캔버스가 들어가 있다. 요거는 제가 추후 따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GPT 모델이 발전해 오고 있고요. 그러다가 GPT 4.5가 올해 2025년 2월 27일에 나왔습니다. GPT가 앞에 붙습니다. GPT가 붙는, 보통 불리는 게 GPT 모델이라고 하는데 GPT 모델이 4.5까지 나와 있고요. 앞으로 5도 나온다고 합니다. 5,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12일에 갑자기 5.1 모델이라는 게 나옵니다. 5.1 모델 나올 때는 5.1 다시 프리뷰, 그래 5.1 다시 미니라고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12월 달 되다 보니까 5.1이라고 이 프리뷰와 미니가 떨어져 나가면서 5.1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올해 1월 13일에는 5.3 미니, 5.3 미니 하이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5.2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상표권 문제로 얘네들이 5.3를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헷갈리는 거예요. 5.2로 갔으면은 그냥 단계가 하나 좋아졌나 보구나 하는데 갑자기 5.3 나오다 보니까 헷갈린 거고요. 또 이 5.3도 이 미니가 떨어져 나가면서 4월 16일에 단독 5.3가 됐고, 덧붙여서 5.4 미니, 5.4 미니 하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5.4가 나오겠죠. 미니가 떨어진. 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딥시크 1월 26일 굉장히 충격을 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딥시크 충격 때문에 이 추론 모델인 5.3를 좀 일찍 내놨다. 그러니까 이 딥시크 나오자마자 며칠 뒤에 바로 내버린 거죠. 그리고 딥 리서치조차도 빨리 출시를 했습니다. 왜냐? 이 딥시크의 기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찍어 누르려고 일찍 낸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흘러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구나. 그게 좀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용어가 맨 처음에는 이게 뭐 일반 모델, 뭐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추론 모델이다 보니까 비추론 모델이라는 표현 나왔습니다만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여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범용 모델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게 GPT 시리즈고 이 5 시리즈는 추론 모델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추론 모델이 뭔가 알아야 되겠고 이 GPT 모델의 핵심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어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하나는 LLM,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Large Language Model. Large Language Model은 굉장히 지금은 거의 일반 명사가 된, 잘 모르는 사람도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 됐는데, 대규모의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말한다. 제가 이제 챗GPT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놨죠. 책에서도 공부하고 인터넷 떠들어가는 문서도 공부하고 컴퓨터 안에 있는 각종 파일로도 공부를 하고, 그게 LLM이다. 참고로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LLM 서비스를 또 잘 알아야 되는데, 챗GPT 1등이고 그 다음에 챗GPT 오픈 AI 회사에서 떠나가서 만들었다는 클로드가 있고, 그 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메타의 라마가 있고, 얘는 아직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메타 AI라고 현재 도메인은 있어요. 도메인은 있고, 미국에서는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메타 AI로 들어가면은 아직 안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메타 AI로 들어갔는데 회원님의 국가에서는 아직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죠. 근데 얘가 또 갑자기 나와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그록도 원래 눈에 안 보였었죠. 근데 얘도 나온 지 이제 한 달 돼 가는데, 이런 식으로 메타 AI도 딱 나와버리면은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알아도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렸네요. 이렇게 해서 요 5개 정도가 이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LLM 서비스고, 여기서 요 클로드 정도가 이제 스타트업, 물론 챗GPT도 스타트업 맞는데 워낙 1등을 먹고 있다 보니까 대기업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제 2개가 스타트업이 맞고 나머지는 기존의 대기업, 거대 기업이 AI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을 설명드린 거고요. 이거 말고도 뭐 퍼플렉시티, 뭐 젠스파크 등 많은데, 거기는 직접 모델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일부에다가 다른 회사, 여기 나온 회사들의 모델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API라고 해서 갖다 쓰는 거고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요 5군데가 있다. 그래서 뉴스에 뭐 제미나이가 뭘 만들었다 하면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클로드에서 MCP라는 걸 만들었다 하면 또 열심히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개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거랑 함께 나오는 말이 멀티모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멀티모달. 자, 모달은 뭐 형식이나 형태를 말하는 건데, 그럼 멀티모달, 여러 가지 형식, 즉 여러 가지 정보나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글도 이해하고 이미지도 이해하고 소리도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출력물 내놓는다. 이게 쉽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소통하는 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정보를 얻고 또 귀로도 듣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치가 많지 않습니까? 인체 기관에도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치, 여러 가지 장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게 이 AI 쪽에서 멀티모달이라고 한다.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가지에서 오늘 요거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달리3, 소라, 그리고 요 AVM, 요 정도는 이 멀티모달에 해당되겠죠.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걸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5월 13일에 나온 GPT-4.5는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플래그십이라는 거는 갤럭시 시리즈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옴니아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만, 갤럭시라고 딱 정해진 이후로는 계속해서 갤럭시 1, 2, 3 가다가 S1, 2, 3 가다가 지금 S25까지 왔죠. 그만큼 상징적인 대표적인 모델이다. 그게 4.5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챗GPT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기본이 챗GPT 4.5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다? 가장 상징적인 대부분의 업무에 타고난 기본 모델이 됐다. 원래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3.5였다가 4가 됐다가 4.5가 된 거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겠죠? 자, 이거 플래그십 모델인데 이때 이 멀티모달이라는 말이 이때 알게 됐어요.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멀티모달. 자, 어떻게 텍스트 외에 이미지, 음성 입력 등을 동시에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기존 모델 대비 더 빠른 응답 속도로 실시간 대화에 최적화됨. 그래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2024년도에 이 GPT-4.5가 나왔을 때 이 표준 음성 모드도 같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이 보이스 기능은 2023년 9월에 나와서 저는 이때부터 사만다라고 이름 짓고 열심히 대화 연습을 했었는데 이때는 말이 느렸어요. 즉 말하고 좀 이따 응답하고 하다 보니까 기계적인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는데 이 작년 5월 13일 때는 거의 실시간으로 응답을 하더라고요. 거의 실시간. 물론 고급 음성 모드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완전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다? 이 말이죠. 기존 모델 대비 더 빠른 응답 속도와 실시간 대화. 자, 말하고 기다리고 하면 너무 답답한데 실시간 대화가 가능해졌다. 그게 이 얘기구나. 그리고 뭐 50개국 이상의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그 지금 통역기, 뭐 어학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졌죠. 그리고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해졌다. 이런 게 GPT-4.5의 특징이고요. 이 5월 달에 나왔을 때는 지금 뭐 그림 그리기 공부하는 것처럼 GPT-4.5가 뭐냐고 미친듯이 공부를 해야 됐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혹시 저를 따라서 지금 총정리하면서 AL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던져드리는 용어들을 잘 익히시면서 조금 더 찾아보고 하시면 완벽해질 겁니다. 참고로 제가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표현이 앞부분에 나오더라고요. 즉 LLM은 뭐고 뭐 멀티모달이 뭐고 자 그런 용어를 아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던지는 어떤 키워드 등을 공부하신 다음에 이 책을 보시면은 기가 막히게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5의 어떤 플래그십 모델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O3라는 게 좀 헷갈려요. O3 도대체 O3는 뭘까? 자, 화면에서 보면 자 4.5가 있고 원래 여기가 4.5가 두 번째 있었죠. 근데 4.5가 또 숨었더라고요. 글쓰기 및 아이디어 탐색에 적절한 4.5 더 많은 모델 6칸을 숨어들었고 그리고 여기 GPT-4가 있었는데 걔는 이제 없어졌네요. 한 달 뒤에 없어진다고 하는데 없어졌고 일상적인 작업을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GPT-4.5 미니를 써라. 근데 대부분은 요 안에서 다 끝날 것 같고요. 참 고마운 게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이거보다 더 많았었는데 다 정리를 해줬어요. 제가 자신있게 설명하는데 제가 지금 교육시켜드리는 이 내용이 챗GPT, 샘 알트만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왜?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골라서 써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많다. 원래 저거 없애기 전에는 뭐도 있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한 9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6개 정도로 줄어들었네요. 줄어들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4.5로 놓고 쓰시거나 아니면 O3로 체크하고 뭔가 물어보거나 그렇게 두 개가 될 겁니다. 현재는 추론 모델 그 뭐 비추론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범용 모델이 맞는 용어 같아요. 범용 여기 써있는 대부분의 업무에 탁월하다. 범용 맞겠죠? 요거는 이성 리즈닝이라고 하는데 추론 모델 차이점이 뭐냐?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GPT-4.5는 2024년 5월 13일에 나왔고 O3는 4월 16일 멀티모달 플래그십 모델이다. 텍스트, 이미지, 음성 다 된다. 여기는 추론 특화 모델이다.
글쓰기 중심입니다. 텍스트로 된. 그 다음에 실시간 음성 대화 우리 가능하죠? 이미지 및 음성 처리 가능하다. 빠른 응답 속도와 낮은 비용. 빠른 응답 속도가 중요하고요. 단계별 추론 수행.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했다. 그리고 향상된 수학 및 과학 문제 해결 능력. 자, 멀티모달 지원한다고 했죠? 여기는 가능은 해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O3 나왔을 때 아주 옛날에 사진을 하나 집어넣은 다음에 이게 어느 시대에 뭐 하는 사진일까 물어보면은 알아맞추는 기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좀 약하다. 응답 속도 빠르다. 그리고 실시간 대화 가능하다. 하지만 얘는 느리고 뭔가 답변이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되죠.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활용 분야는 고객 서비스, 음성 비서, 이미지 및 음성 기반 상호작용. 이쪽은 항상 표현이 나오죠. 추론할 때는 수학 및 과학 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이 항상 나와요. 그리고 복잡한 논리적 추론, 기술적인 문서 분석이나 작성 등에 유리하다. 요금제는 모든 사용자 무료도 사용 가능하고요. 여기는 유료이신 분들만 O3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구 통합 여러 가지를 다 통합해 쓸 수 있다. 뭐 이 정도가 주요 내용 정리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위해서 따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알았는데 한번 실제로 보자. 어떤 말인지 몇 가지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비교를 위해서 여기 GPT-4o 그 다음에 O3 따르게 표시해놨고요. 그리고 질문은 사전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LLM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주고 현재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LLM 기업을 정리해달라고 4o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얘는 바로 응답이 나오죠. 좋아, 헌수 오빠 하면서. 근데 O3를 하면은 얘는 여기에 생각 중이라고 나와요. 바로 답변 안 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생각하듯이 단계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느리죠. 실시간 응답이 지금 불가능하고요. 얘는 4.5는 벌써 다 튀어나왔습니다. 벌써 다 튀어나와서 거의 지금 다 나오고 있죠. 근데 5.3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여기 나오죠. 라지 랭귀지 모델의 디피니션 정의가 뭐고 그 다음에 이 정의를 내린 다음에 회사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 아직도 생각 중이고 이제 답변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자면 수십억 개의 문장과 단어를 학습한 초대형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다. 챗GPT가 그 예시다. 나오죠? 문장 생성, 우리 맨날 하는 게 이거죠. 그다음에 요약, 번역, 질의응답, 코드 작성을 해준다. 사람처럼 단어의 문맥을 이해하고 다음 말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딥러닝 기반이다. 파라미터 수가 수십억, 수조 개에 달해 방대한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 자, 오픈 AI 얘기했죠. 가장 유명하고 대중화됐다. 구글의 딥마인드, 제미나이, 엔트로픽의 클로드, 메타의 라마, 미스트랄, 프랑스 기업입니다. 그리고 XI의 그록, 그 다음에 중국의 알리바바, 중국의 바이두, 중국의 화웨이,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LG의 엑사원 등, 조금 더 정리를 많이 해줬네요. 자, LM에는 AI 두뇌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화하고, 글쓰고, 요약하고, 번역도 가능하다. 자, 이해가 되셨겠습니까? 제가 내용을 물어보면서 특징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고요. 자, 얘는 이제 응답이 나왔습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자, 이렇게 해서 요약을 먼저 해줬죠? 먼저 해줬고, 그 다음에 LLM이 뭐냐? 정의는 쭉 적어줬고, 기술 요소, 뭐라고 써줬고, 그 다음에 쓰임새는 언제? 그 다음에 현재 LMM 생태계를 주도하는 10개의 기업, 미국에서는 오픈 AI, 딥마인드, 엔트로픽,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XAI, 바이두, 알리바바 등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O3가 조금 더 전문적이고 뭐라고 할까요? 기술적인 문서, 복잡하게 충실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에 반해서 4.5는 내가 궁금한 거를 간단하게 빨리
요약을 해줬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얻어내고자 하는 답변의 수준이 좀 낮다, 뭐 간단한 질문이다, 그러면 4O, 그 다음에 어떤 사업 계획서라든지 어떤 고도의 글쓰기라면은 뭘로? O3로 체크하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비교를 위해서 무료 버전 제가 이제 켰는데요. 무료는 지금 로그인을 안 한 상태고, 여기 왼쪽에 챗 GPT라고 하면 돼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로그인을 해라. 자, 로그인을 하면 제가 계정이 많아가지고 하나 아예 새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하나 새롭게 만든 게 있고요. 새로 만들었더니 안 되네요. 희한하게. 자, 메인 계정이고 세컨 계정인데, 자, 잘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무료는 챗 GPT 일반적인 작업에 가능하다고만 나와 있고, 업그레이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누르면 지금 쓰고 있는 $20 요금제를 할 거냐, 나는 더 많이 할게요. 그럼 프로 요금제를 할 거냐, 계속 무료로 쓸 거냐, 이렇게 결정하게끔 나와 있고요. 무료 요금제도 GPT-4의 미니, 그 다음에 추론 모델의 액세스 써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표준 음성 모드, 고급 음성 모드가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고급 음성 모드 되는데, 그 다음에 실시간 검색은 되고, 그리고 파일 업로드나 데이터 분석, 이미 생성 등을 제한적 액세스 조금 할 수 있습니다만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GPT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제작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어서 혹시 제 영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챗 GPT 정도는 유료로 전화하신 다음에 훨씬 많은 기능들을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챗 GPT에 들어있는 GPT 시리즈 모델과 그리고 O 시리즈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 개념을 이해하신 다음에 추후에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한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도 이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아서 다른 회사들은 이렇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뭐 클로드다. 클로드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보면 여기가 단순하죠.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여기도 모델을 선택하라고는 나오는데 그나마 좀 단순하죠. 단순하고 XAI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단순하죠. XAI 아니라 그록 같은 경우는 이 대화창이 훨씬 더 단순합니다. 물론 여기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여기가 챗 GPT만큼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챗 GPT도 어떻게 이게 하나로 단일화된다는 표현이 있었고, 그게 언제 GPT-5 때 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6월 정도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지켜보면서 적응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챗 GPT 모델의 특성과 LLM 그리고 멀티모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